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미술 임용시험 합격생입니다. 희소 샘플러스와 위상팀과 함께한 저의 합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학부 때 디자인 학부에서 공예를 전공했고요. 공예를 전공한 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먼저 교사가 된 친구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30대라는 나이에 시험을 도전하고 또 초수라는 상태여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상태로 시험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상태였지만 열심히 해서 초수의 수석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받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창을 먼저 확인했었을 때 그때는 생각보다 조금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차, 2차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을 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합격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석차가 뜨고 이제 1등인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조금 굉장히 기쁘고 많이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가 가장 큰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앞서 먼저 얘기한 저에게 임용시험을 추천해준 친구가 2020년도에 위상팀 수업을 듣고 타 지역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결과가 이야기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것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위상팀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1차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용은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든 다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베이스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같이 제작 과정이 복잡한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찾아봐서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 이해를 하도록 했고 뭐 불상이나 탑이라든지 건축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직접 그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조물 하나하나 명칭을 외우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미술사는 저는 절대로 암기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연표를 그려가거나 장단점이나 다른 사조와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적어가면서 비교하고 어떻게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어 공부였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1점, 2점 용어 때문에 나가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작은 점수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감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용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출을 분석하면서 기출에서 기입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험이 그런 추세로 변해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용어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기입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용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조금 빛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지 쓰기입니다. 저는 원래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었는데 갈수록 손으로 쓰지 않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책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백지 쓰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손으로 쓰면서 머리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서 공부가 잘 된다고 느끼시는 선생님들은 저처럼 백지 쓰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풀이를 정말 열심히 복습했다는 점입니다.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면서 다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때 다뤄준 모든 문제를 다 열심히 복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공부했던 부분들이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와서 정말 웃으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로 다뤄주는 영역이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소홀히 하시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가신다면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2차 시험 준비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터디입니다. 저도 사실 스터디 경험이 많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하거나 면접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두려움과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스터디원들과 마음을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너무 좋은 스터디원분들을 만나서 수업 실현, 수업 나눔, 면접까지 마치 실제 현장에서처럼 서로가 함께 시험을 모의로 봐주고 또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수였고 2차를 아예 처음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보가 정말 없었는데 그때 스터디원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받고 실력도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2차는 사실 말로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연습하고 많이 뱉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주제로 수업이나 면접을 다뤄보게 되는데요. 저는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현장에서도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연습했던 문제와 도판이 나와서 정말 쉽게 풀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수업 나눔 역시 웬만해서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 나와서 그것 역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의 경우도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가 하나 정도 있어서 살짝 감점을 당하긴 했지만 제가 모두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마치 스터디 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그래도 살짝 깎여서 고득점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는 좋은 스터디원 분들을 만나서 정말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MBTI 앞자리가 이어서 사실 시험을 본다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공부가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나를 위한 날로 삼자 해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전시회를 가도 괜찮고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들을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 주에 공부가 훨씬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정확하게 쉬고 자기가 어떤 휴식을 택했을 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저는 합격에 가는데 장기전인 만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위상 선생님께서 항상 이 시험은 정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쳐보고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그때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면은 언젠가 된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저는 또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 초수에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했는데 올해 꼭 붙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시험을 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를 받아서 교단에 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힘을 내셔서 동료교사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